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울과 수원의 고등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장들에게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이 열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충성하고 있는 동안 이재명은 오늘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재판에 무단 지각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죠. 도대체 이재명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지 재판을 거의 이재명에게 끌려가다시피 그런 재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길이었죠. 바로 앞길에는 정인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조모상 때문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재판장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아예 무단으로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재판에 10분가량 늦게 지각 출정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밝힌 무단 지각 사유는 놀랍게도 차가 막혀서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김동연 부장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증인도 아니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차가 막혀서 지각했다는 말을 그냥 듣고 넘어간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다 못한 유동규 정인이 정언에 앞서서 재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교통체증을 우려해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법정으로 나서는데 일반인들은 그야말로 재판정에 늦으면 혹시 구속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출정을 하는데 이재명 피고인도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김동연 재판장 그제서야 자기도 한마디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재명은 재판정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또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재판부는 도대체 무엇하는 재판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저 김동연 판사가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게 된다는데 영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갑 오브 갑이었습니다. 갑질을 했었죠.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들을 엇박지르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야당 의원들이 판관인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이런 각급 지방법원과 고등법원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내달 15일과 25일이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 이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새 대법원장 취임 후 소송 지연 해소를 위해서 해소를 최대 당면 해결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닌 재판부를 재배당해야 한다면서 거의 애원하다시피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먹혀들 수가 없죠. 전산으로 재판부가 배당됐고 또 재판부 재배당 요청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감장에서 계속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진우 판사가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무려 9억 6천만 원의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을 맡게 되면 분명 유죄 선고는 분명할 것이고 그것도 중형이 선고될 테니 제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재판부 배당은 전산 배당이었고 공범을 재판했다고 해서 재판부의 재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해 줬습니다. 이재명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처럼 신진우 부장판사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도 신진우 재판부에서는 이재명이 꼼짝없이 유죄를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아마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신진우 재판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듯이 지금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수원지법원장은 물론이고 수원고법원장에게까지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선 광주고검장 출신으로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고법원장을 상대로 이화영의 1심 판결 이후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서 항소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해당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를 압박해 달라는 말이죠. 이화영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은 그야말로 하나마나하는 그런 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상주 수원고법원장이 재판부에 전달할지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자 박균택 의원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말을 하기 힘들면 오늘 국감 녹화 장면을 한번 보라고 재판부에 그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업소했습니다. 박균택은 이어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원장을 상대로 이화영의 원심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하필이면 이재명 사건을 또 맡았다면서 재판부 교체를 부탁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 역시 신진우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받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자동 전산 배당됐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박균택 의원이 다시 한번 이화영의 1심 재판 이후 상황 변화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꽤 길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이재명의 1심 재판부, 그러니까 신진우 재판부의 재판부 재배당 방안을 조언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업소였습니다. 눈물겨운 업소였습니다. 박균택은 수원고법원장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수원지법원장에게도 직접 재판부에 말하기 어려우면 방송이라도 한번 보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역시 그냥 알아들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현희 의원도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부인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이화영 재판에서 상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인정했는데 그러면 이재명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겠느냐,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차버스는 지나갔는데 계속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전현희 역시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연 수원지법원장은 마찬가지로 재판부 재배당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듣다 못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판사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서 다른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이 무더기로 나서서 법원장들을 압박하고서는 참고해달라고 말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때와 흡사한 말장난이죠. 이재명은 김진성 씨에게 입으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재판에서 증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답을 주입시키고 또 심지어 변호인 의견서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하기까지 했죠. 정청래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컷 압박해놓고는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장난을 친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은 말이 좋아서 애원이고 업소였지 사실상 압박이었습니다. 제1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와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데 법원장들이라고 마음이 편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그렇게 삼부의 독립을 규정한 상권분립의 원칙에도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 직후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 운운하더니 지금은 아예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법원장들이 그리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달은 그야말로 법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으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구국의 기회가 법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